네, 안녕하세요. 정상외과 권려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가나마케에서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제목은 Navigating Optimal Transarterial Treatment for Liver Cancer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트랜스아테리얼 트리트먼트에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주제를 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금 다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디케이션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될 환자인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렇다면은 좀 잘 안 될 만한 환자는 어떤 게 있는지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서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트랜스 아테리얼 트리트먼트 인디케이션 좀 내로잉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술을 할 때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인 페이션트 케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션을 다시 살펴보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보셨을 텐데, 2022년도에 이제 바르셀로나 리버 캔서 스테이징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많이 이제 보셨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지에서는 모두 TAC였다면은, 이번은 조금 세분화가 돼서 익스텐디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크라이테리아에는 바로 LT를 하고 그리고 디퓨즈나 인필트레이티브한 경우에는 익스텐시브 바이로바인 경우에는 시스테믹으로 가고, 그리고 저희 이제 TLC 같은 경우는 비교적 경계가 명확하고, 그리고 포탈 플로우가 보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셀렉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TLC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라고 모두 TLC를 하기보다는 이 환자에서 어떤 치료가 더 효과적인지 이런 걸 보면서 잘 될 만한 케이스를 이제 well-defined 노즐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큐레이티브 트리트먼트가 좀 어려운 경우에도 TLC 또는 선택적으로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통해서 더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사실은 이제 저희 가나마케의 인디케이션을 다시 살펴보면은 TLC 요 빨간색 박스는 사실 모든 스테이지에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싱글 모디파이드 UICC에서 뭐 1, 2에도 얼터네이티브로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면 TLC보다는 뭐 라디오 엠보로 바꿔서 더 도즈를 높여서 하는 게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RFA를 추가해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베스트 옵션이 모디파이드 UICC부터 2부터 이제 3까지는 CTAC가 베스트 옵션으로 첫 번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리섹션이나 오늘 로컬 어블레이션 좀 더 큐레이티브한 모달리티를 선택적으로 더 고려하는 것이 당연히 치료 성적을 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AASLD 프랙티컬 가이드라인이 이제 2023년 12월에 또 퍼블리시가 된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TAC가 언스터빌리티한 경우에 대한 이런 표를 하나 나와서 좀 보실 만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튜머 사이즈인 경우에는 이런 우노스 다운 스테이징 크라이테리아고요. 저희가 아는 밀란과 비슷하기면서 약간 다른 점도 있는데, 밀란보다는 조금 더 8cm까지 좀 더 커져 있고, 그래서 싱글 리전이 다운 스테이징의, 그러니까 밀란으로 들어가는 다운 스테이징의 크라이테리아에서 싱글 리전은 5에서 8cm, 그리고 밀라는 3개가 3cm 방면, 각각의 3cm 반면에 이제 두 개에서 3개, 또는 4개에서 5개에서 토탈 다이아미터 8cm 이하. 그리고 바스큘라 인베이전이나 익스트라헤파티어 스프레드가 없는 이것을 이제 우노스 DS라고 하고, 이것보다 넘어가면 사실은 뭐 라디오 엠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튜머 어피어런스는 사실 BCC랑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멀티 노듈라 바이로바, 그리고 리버의 50%라고 여기서는 제시를 해줬는데, 50%를 넘어가거나 또는 인필트레이티브 노듈라 푸얼리 디파인드 마진이라는 경우에는 시스테믹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튜머 마커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다른 메타스타틱 스프레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로컬 리저널 세라피에 좀 리스폰스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게 있겠고, 포탈 베인 튜머 스럼보시스 같은 경우는 뭐 메인 포탈이나 헤파틱 베인 같은 라지 베슬 인베이전에서는 조금 효과가 적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RB에서는 뭐 당연히 원이 좋고 투쓰리는 조금 간 기능이 나쁜 거니까 간 기능이 나쁠 때는 무리해서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트랜스 아테리알에서 시테이스, 뎁테이스, 라디오엠보가 대표적인데 이제 뎁테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나마케 가이드라인에서는 한 군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드 2에 싱글에 2cm 이상 바스큘러 인베이전 없을 때 그리고 여기서 사이즈가 3cm보다 클 때 뎁테이스 한 군데에서만 나와 있고요. 제가 뎁테이스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경우는 당연히 뎁테이스는 저희 뭐 에비던스에 의하면 시테이스보다 높은 뭐 생존율에 우위가 있다든지 치료가 좋다든지 그렇지는 않지만 뭐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장점은 모두 잘 알려져 있듯이 환자가 통증이 적고 그래서 컴플라이언스가 높다는 것이 장점인데 기존 가이드라인처럼 3cm보다 크고 튜머 넘버가 저는 3개보다 적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통증이 적으면서 약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서 뎁테이스도 필요시에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이 환자는 90세 남자 환자로 일단 고령이시죠. 그래서 차일드가 B7으로 좋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싱글 튜머인데 사실 싱글 튜머에서 만약 고령이 아니다 뭐 하면은 뭐 고령이 아니고 간 기능이 좋으면 뭐 수술을 하거나 라디오 엠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환자는 그런 상태는 아니셨고 그래서 TLC가 의뢰가 되었고 이렇게 싱글 튜머이고 크기도 크고 그래서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뎁테이스가 환자한테 훨씬 더 수능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뎁테이스로 시행을 했고 비교적 이런 아드리아마이신을 100이나 썼다는 건 조금 많이 쓴 거거든요. 시테이스에서는 50 이상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을 많이 줬지만 환자는 더 편하게 받으셨고 치료 효과도 여기 보시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라디오 엠보인데요. 라디오 엠보는 BCLC에서는 다들 아시듯이 이런 큐레이티브 모달리티가 어려운 경우에 영상의학적으로는 뭐 의학적으로는 해당이 되지만 환자가 실제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싱글 리전 8cm 이하에서 라디오 엠보를 할 수가 있다고 네, 권고가 돼 있고요. 하지만 더 다양하게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간세포 암정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라디오 엠보가 있는데 먼저 싱글 리전에서는 모두 얼터네이티브 옵션에 라디오 엠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디오 엠보는 국소적으로 고용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싱글 리전일 경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멀티플인 경우에도 여기도 있죠. 이런 국소 치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로컬라이즈 튜머에서도 라디오 엠보를 쓸 수가 있고 또 고용량의 라디오 엠보를 또 통증이 없이 잘 사용하면 좋은 툴로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ASSLD에서 이런 라디오 엠보, 뭐 TLC가 아니라 라디오 엠보인데 YNI가 적합하지 않은 그런 표가 다시 또 있었고 당연히 렁션트는 이렇게 높으면 하지 말아야겠죠. 렁션트는 네, 뭐 20 또는 15 이렇게 프랙티셔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 싱글에서 25 그리고 큐뮬레이티브 도즈가 30 넘어가면은 하지 않는 게 좋겠고 그리고 넌 타겟으로 트리트먼트가 되면 당연히 합병증이 높아져서 가스트릭이나 듀오데널 브랜치에 들어가면은 이런 데 이트럭티브한 이런 얼서가 생기고 그것이 엠볼라이제이션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포탈 베인 튜머 스롬보시스 같은 경우는 뭐 이때 이제 가나마케에서 1, 2는 효과가 있고 3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많은 연구를 보여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인 포탈 베인이나 VP4나 헤파틱 베인 스롬보시스에서는 좀 효과가 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PVTT 포탈 베인 튜머 스롬보시스에도 부스티드 도즈를 줄 경우에 효과가 있고 부스티드 도즈를 주기 어렵다면은 좀 효과가 덜할 수 있다. 이런 그 표를 제시해 줬고요. 뭐 리버 펑션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말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천천히 다시 숨을 돌리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이제 라디오 엠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다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큐레이티브 인텐트가 있고 국소적인 경우에 효과가 좋고, 그래서 환자가 CTS를 하기는 좀 아깝고 하지만 수술은 좀 어려운 상태, 이럴 때 좀 큐레이티브 인텐트를 가지고 시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잘 알려지다시피 앞으로의 간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운 스테이징을 해서 간 절제술이라든지 이런 브리징 세라피로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튜머에 도움이 되냐면 당연히 앞서 저희 간세포 암종에서도 봤듯이 싱글 튜머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술, 큐뮬레이티브 도즈가 30 미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렁도즈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이제 라디오 라디에이션 뉴모니아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스럽고, 저는 그래서 거의 한 번 정도라고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싱글 튜머의 첫 번째 시술일 때 이제 가능하고 이럴 때 라디오 엠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0세 남자 환자시고 차일드가 좋으시고, 그리고 싱글 HCC가 왼쪽에 S2에 8.8cm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엠보를 요 S2, 3, 여기는 S4고, 요 레프트 헤파틱 아테리 여기서 주기로 했고, 여기서 조금 도즈는 좀 높게 줬습니다. 2.4 GBQ 640 그레이를 주어서 한 번 만에 시술 한 번 만에 알파 피토프로테인이 80에서 이제 4.8로 줄었고, 영상학적으로는 이제 CR로 이제 판독을 주셔서 아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6개월 이상 CR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면 효과가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이제는 많이 컨빔시티를 대부분 하시라고 생각이 되고, 컨빔시티에서 이런 튜머 피더를 잘 선택을 해서 가능한 깊이 슈퍼셀렉티브하게 해서 저희 포탈베인까지 512 포토그램을 얻으면은 충분히 약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헤파틱 컨빔시티를 했을 때 안 보였을 때 충분하게 어, 노력을 해서 익스트라 헤파틱 아테리를 인베스티게이션 하고, 그래서 약을 잘 줘야 되겠고, 하지만 때로는 이제 혈관이 너무 톨처스하거나 너무 작은 경우에 억지로 이제 들어가다가 혈관 다이섹션 생길 수가 있어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멈출 줄 아는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적당히 멈출 줄 아는 그런 결정이 필요한데, 저도 가끔씩 너무 욕심을 내다가 다이섹션이 생겨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바이로바의 넌셀렉티브는 피해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엑스트라 헤파틱을 잘 확인을 해서 넌타겟 엠볼리제이션을 예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65세 남자 환자고 환자는 MR이나 CT에서 이런 데피니트한 아테리얼 이네스먼트는 하이퍼 이네스먼트는 잘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딜레이에서 빠지는 모습이 크기가 약간 커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많이 크진 않은데 0.9에서 1.4cm네요. 네. 커져서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안쪽에서 당연히 잘 안 보입니다. 여기 다시 보면 있는가 싶은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CMCT에서는 비교적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충분히 앞에까지 들어가서 약을 주고 포탈베인까지 약을 잘 주었습니다. 이 환자는 63세 여자 환자고 차일드는 좋지 않고 7번째 TAC이고 여러 번 수술하셨고 S4의 병변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CT에서도 되게 서프트한 인스트루먼트로 보이고, 이 병변에 대해서 이제 TAC가 의뢰가 돼서 저희 안지오그래피랑 CMCT에서 헤파틱에서 시행한 CMCT는 잘 안 보였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찾았고 프레닉 아테리, 인터코스탈 아테리, 만마리 아테리를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만마리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 이네스 스테이닝이 보여서 여기서 약을 줘서 잘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54세 여자 환자고 차일드 B7, 그리고 레프트에 이제 싱글 HCC가 있었죠. 이 환자도 사실은 간 기능이 좋으면 라디오 엠보라든지 다른 걸 할 수 있을 텐데 차일드가 좋지 않고 간 기능이 좋지 않고
싱글이고 3cm 이상이고 해서 덱테이스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안주를 했더니 이렇게 많이 꼬불꼬불 했습니다. 할 수 있겠지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갑자기 저항이 생기면서 확 뒤로 다 빠져가지고 다시 봤더니 요 U자 모양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다이섹션이 생기고 스파즘 생겨서 눈물을 머금고 그냥 여기서 이제 약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두가 같이 잘 해드려야 될 페이션트 케어입니다. 당연히 환자가 이 시술 받을 만했다, 괜찮았다 하면은 환자가 다음에도 또 오고 그리고 영상의학과적 팔로우업도 잘 되고 수능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증 조절도 잘해야 되고 구토나 오심 있으면은 약도 잘 드리고 엔세이드도 드리고 그리고 옆에서 저라든지 간호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뭐 "괜찮으세요? 울렁거리세요?" 약 드리고 뭐 잘하면은 환자가 더 이제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일으킬 만한 프레디스포징 팩터가 있으면은 조금 더 주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텐데 잘 알려진 거는 이런 빌루엔테릭 아나스토모시스, 피플이나 PPPD가 있을 때 리버 앱세스가 잘 생긴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엔도스코픽 스프링셀툼이나 뉴모빌리아에서도 빌리아리 리플럭스로 리버 앱세스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항생제라든지 조금 더 쇼텀 팔로업을 한다든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완전 72세 남자 환자고 PPPD를 시행해서 콜레도코 제주노스토미가 되어 있고 에스팔에 싱글 HCC가 있어서 TAC는 이제 잘 됐는데 리버 앱세스가 생겨서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이렇게 PCD까지 꼽았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는 다학제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다학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초치료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치료 방법을 바꿀 때 여러 의견을 듣고 이런 더 좋은 치료를 선택을 하는 것이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또 보여드렸던 ASSLD에서 이런 구체적인 TLC 리프랙토리 케이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플로우 차트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BCLC-B에서 TLC를 2번까지 할 수가 있다. 효과가 안 좋아도 2번까지 일단 하고 그래서 영상 검사를 당연히 하죠. 효과가 좋으면 3개월마다 리피트해서 치료를 하면 되고 효과가 별로다. 저희가 이제 리프랙토리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여기서 간 기능을 확인을 해서 간 기능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LT를 좀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아직 저는 BSC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간 기능이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한 번 더 해서 어, 결과가 이제 스테이블 하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효과가 좋으면 당연히 리피트로 가고 여기서 이제 리스폰스가 파샬이다. 그러면은 다른 치료 방법을 좀 고려를 해볼까 이런 다학제를 여기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번 하고 할 수도 있고 3번 하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50% 이상으로 다시 효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리프랙토리라고 하고 시스테믹을 고려하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면은 시스테믹을 고려를 해봐라. 그리고 아니면 이쪽으로 간다면 또 다학제를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2번 해서 안 좋다. LT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아니다. 한 번 더 해보자. 괜찮다로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은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다학제해서 치료 방법을 바꿀까? 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치료 방법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제 48세 여자 환자고 간 기능 좋으신데 일단은 S6에 이렇게 10cm의 큰 튜머가 있고 S3에 1.4cm, S4는 얘는 약간 애매한데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판독이 나왔고요. 이분이 사실은 중국에서 한번 TLC를 시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 되게 어그레시브하고 이게 리피오돌이겠지만 칼슘인지 아니면 뭐 네크로시스인지 모양도 안 좋아서 바이옵시를 시행해서 HCC로 진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당연히 양쪽에 바이로바이기 때문에 수술이라든지 다른 치료는 조금 어려워서 TLC를 먼저 시행을 했고 TLC를 하고 나서 환자가 조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6 같은 경우도 크기가 좀 작아지고 3번도 컴팩트 리피오도를 업테이크를 보이고 바이아블 튜머는 여기서 보이지 않아서 2번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리버를 제거를 하고 헤파텍토미 하고 괜찮으셨는데 여기서 약간 바이아블 튜머가 의심돼서 좀 광범위하게 그다음 치료로 또 상의를 해서 RFA를 시행을 했고 RFA는 이제 태우는 걸 시행을 했고 결론적으로 한 2년 조금 안 되게 매우 첫 번째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매우 좀 어그레시브한 튜머로 보였는데 그래도 비교적 효과가 좋게 잘 유지가 돼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다학제를 통해서 이런 트리트먼트 모달리티를 환자한테 가장 좋은 트리트먼트를 찾아서 바꾸는 것이 정말 환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